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7년 된 리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시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필리핀이 고향인 귀화 외국인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번에 드디어 귀화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지금은 옆에 없는 저의 시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잘한 일은 저의 시엄마를 만난 일입니다. 가장 슬펐던 일은 저의 시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나눠준 저의 시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이렇게 메일로 시엄마께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하고 싶어서 글 쓰는 것을 도전해 봅니다. 저는 처음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친구들과 친척들은 제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가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고 버림받을 거라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제 동생들과 저희 집을 도우려면 결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결심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천사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저보다 12살 많긴 하지만 저를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아이들도 잘 봐주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이며 저에게 진심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옛날에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저에게 친절하게 한글을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남편은 2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의 시엄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엄마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리카야, 리카는 이 엄마 싫어하지 않을 거지?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파. 아들과 딸들 다 키워놨는데 아픈 막내 경식이 빼고는 누구 하나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돈 필요할 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네 시아빠가 물려주고 간 땅들 팔아서 도와줬어. 이제 우리 집과 하우스들 있는 곳 빼고는 남은 땅도 없어. 엄마가 돈 없이 죽어도 리카는 경식 안 버리고 계속 살 거지? 리카야, 우리 경식이 잘 부탁해. 시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틈틈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엄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보다 아들과 딸들을 더 생각하시고 희생하시려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가족 중 그런 시엄마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시엄마는 저한테 필리핀에 계신 엄마만큼 잘해주셨고 필리핀에 사는 저의 부모님도 초대해 주셨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시엄마를 모시고 필리핀에 같이 다녀오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시엄마 말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시엄마와 남편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서로 더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착한 남편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엄마 집에서 남편과 2 아들들과 살았습니다. 시엄마가 많이 아파하던 어느 날 큰형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팔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시엄마는 그건 남편 몫으로 남겨놓은 땅이고 남편이 준다고 하더라도 너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은 되니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화가 나신 큰형님은
마구 소리치시며 땅 문서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서 아픈 몸으로 큰형님을 말리셨는데 큰형님은 시엄마를 밀치시고는 계속 시엄마 방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들어가 큰형님을 말렸는데 큰형님이 남편을 세게 밀쳐서 남편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의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구석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꼴보기 싫다고 마구 욕도 하셨습니다. 큰형님은 한바탕 소동 후 돌아가고 저는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더니 시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카야, 큰애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닌데 이번에 사업이 힘든가 보다. 내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나도 이제 돈이 얼마 없구나. 나도 큰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줬어. 이제는 너와 막내 몫으로 남겨놓은 지금 이 집과 비닐하우스밖에 안 남았어. 이 두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 잘 지켜볼게. 하지만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리카 네가 잘 배워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집과 땅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난 막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그때 억지로 서울로 올려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결국 저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막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된 것 같아. 너무 후회가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착한 리카가 막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이날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은 오래전부터 났었다고 했는데 시엄마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과 누님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돈을 좋아하는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형들과 누나들은 저희보다 아주 잘 삽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서울에서 잘 사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남편의 몫까지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시엄마가 말해주셨는데 예전에 저의 시아빠가 살아계실 때 땅이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여서 남편의 형들과 누나들 모두 서울로 학교를 갔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공부를 잘해서 다들 시엄마를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얼마 전까지 제 시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남편이 대학을 입학하고 바로 시아빠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들과 누나들이 체류하는 것을 반대해서 남편이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시아빠 수술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혼자 돈을 벌어서 대학 학비도 냈었는데 불행하게도 시아빠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엄마마저 아프셔서 할 수 없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엄마는 간이 안 좋으셨는데 남편은 자기 간을 시엄마에게 줄 정도로 효자입니다. 막내가 오남매 중에서 가장 똑똑했는데 학교를 못 마치게 한 것이 가장 후회가 돼. 가장 착한 아이라 형들이나 누나들에게 항상 양보하는 것이 내내 신경 쓰였는데 결국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한테까지 다 줬어. 그동안 받을 거 다 받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간 형들이나 누나들은 본체 많지 않은데 양보만 하던 막내가 날 살렸어. 그런데 남편은 반대로 시엄마와 시아빠한테 그동안 못해드린 게 많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리카, 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보내드린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 평생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가는 길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 그런데 어머니마저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릴 수 없었어.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려서라도 조금 더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랬었어. 나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린 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야. 그때 조금만 조심했으면 건강하게 잘 모실 수 있는데 지금 이래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어서 슬퍼. 그래도 리카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과 시엄마 둘 다 서로를 너무 아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시엄마는 저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었거든요. 남편은 시엄마 수술 후에 시엄마와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하는 법을 몰라서 힘들어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농사를 배울 때 남편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리카, 처음 하는 거 잘 못하는 게 당연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힘들어도 같이 해보자. 리카는 잘할 수 있어. 농사를 배우는 것도 한글을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도 옛날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낼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용기를 많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한데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시엄마가 건강해졌을 때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트럭과 부딪히는 큰 사고여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남편이 너무 착해서 신이 도와 살아난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남편의 형들과 누나들을 싫어합니다. 시엄마가 아팠을 때나 남편이 다쳤을 때 형님들과 누나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엄마는 다들 바빠서 못 온 거라고 하실 뿐 한 번도 욕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나이도 많고 몸이 아픈 것이 걱정이었지만 직접 만나고 보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착해서 금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엄마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엄마가 저를 데리고 동네 곳곳을 다니시면서 인사해 주셨고 동네 소개도 다 시켜주셨습니다. 저한테 한국말 빨리 배우라고 한국어 수업 듣는 것도 등록해 주시고 매일매일 저와 같이 한국어 공부도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시엄마도 정말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의 한국어 실력이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도 형님들과 누나들은 안 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처음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시엄마한테는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형들과 누나들에게 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닐하우스 땅은 남편 몫이라고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형들과 누나들은 자주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엄마는 조금씩 더 도와주셨는데 저는 착한 남편은 한 번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님들과 누나들이 올 때마다 농사지은 채소들을 나눠줄 정도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엄마가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간이 다시 안 좋아졌고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고 했었을 때 저도 남편도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리카, 이제 난 어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께 아직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시엄마에게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님들과 누나들은 그런 아픈 엄마를 두고도 계속 찾아와 돈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시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계속 찾아와서 돈 이야기만 하시더니 결국 남편의 머리가 찢어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마음 아파할 시엄마 걱정만 했습니다. 시엄마도 남편 걱정만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엄마와 남편 둘 다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기만 합니다. 항상 양보하고 항상 더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계속 서로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니까요. 시엄마는 반년 정도 많이 아파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남편도 동네 사람들도 시엄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시엄마의 장례식 때 형님들과 누님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들 시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닌 시엄마의 돈이 더 궁금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끝난 후 모두 저희 집에 와서 시엄마의 물건들을 다 뒤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온 집을 다 찾았는데 못 찾았는지 다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집을 정리하고 시엄마가 쓰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남편이 불쌍했고 아들과 딸들에게 대우를 못 받는 시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앞으로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챙겨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엄마도 제가 그러길 바라셨으니까요. 집 정리가 끝나고 방에 돌아와 남편이 매일 먹는 약통을 열었는데 제 이름이 쓰여있는 편지 한 장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엄마가 제 앞으로 남기고 간 편지와 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리카야, 너를 만나게 되어 이 엄마는 너무 행복했다. 네가 우리 경식이 짝이어서 이 엄마는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착하고 착한 우리 경식이랑 지금처럼 서로 아껴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렴. 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너도 다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내 소중한 딸이기에 내가 가진 마지막을 너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다. 네 몫으로 남겨두고 가는 거니 잘 지키길 바랄게. 너와 경식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안녕, 내 딸 리카. 저는 시엄마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고 받은 것만 가득한데 시엄마는 저에게 남은 모든 것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신 천사 같은 저의 시엄마입니다. 그런 시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열심히 한글 공부를 했고 지금은 한국어 강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남편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들과 누나들은 시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들과 누나들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표현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까지 남편과 시엄마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착한 우리 남편과 시엄마를 조금 더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엄마와 남편과 같이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남편과 시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시엄마가 많이 그리운 날입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어요. 경식 씨와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